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성수 농업행정 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김정화 지도 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이주일 기술보급 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한정수 축산방역 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김정빈 기반조성 담당과 엄태현 주무관입니다. 정정열 동물보호 TF 팀장과 최하진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2억 7천 77만 3천 원보다 4억 2,742만 원이 증액되어서 16억 9,819만 3천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지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과 유기농자재 지원, 주산지 JP 토양 용수 분석, 토양계량제 지원, JP 안정성 분석 지원, J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의 8개 사업에 증가함을 조정을 해서 24만 2천 원을 확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가금사육농가 면역진강제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강원 양봉 브랜드 혼연 활성화 사업, 고배원성 AI 구제역 ASF 긴급방역 사업,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지원 사업, 낭충봉화부패병 면역진강제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4억 5,217만 8천 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의 52억 1,388만 3천 원보다 9억 3,099만 7천 원을 증액해서 61억 4,488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비율로 보게 되면은 국비가 18.2%고 도비가 12.8%, 시비가 69%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시 총 예산을 대비해서 본다면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6%에 해당되게 됩니다. 제안 설명은 9개 단위 사업에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 구축 단위 사업에 있어서 10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시설에 있어서 팔레트 30개를 구입을 해서 추곡 수며 때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이 수매포대에 스며들게 돼서 상당히 농업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개를 구입을 해서 수매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6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포장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척산마을과 하돈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를 국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19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을 지원을 완료를 하고 잔액이 1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는 도비를 확보를 해서 96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인 주산지 JP 토양 분석 출장 여비에서 12만 원과 토양 분석 연구 용역비에서 200만 원을 과목을 수정하고자 본 과목에서 감액해서 다음 쪽에 있는 JP 안정성 분석 연구 용역비로
경정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격공원관리 기간제 보험료로 5만 6천 원과 제세 공과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무인 전자경비 사용료로 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J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인증 농가가 없어서 206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JP 안전성 분석 지원 212만 원은 앞에서 감해서 감목을 경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 육성 단위 사업 3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강사 수당 200만 원은 다음 쪽 강사 여비와 현장 견학비에서 감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 사무관리비에서 60만 원을 감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행사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단위 사업의 6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릉 대표 모델 농가 육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국내 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은 햇삽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청 마을과 농가가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전액 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16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 11회째를 맞이하는 설악벚꽃 축제가 바로 이틀을 앞두고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취소하고 사전에 준비 지출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1,39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돔 쌈채 축제도 마을 총회를 거쳐서 취소 결정이 되는 바람에 2천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단위 사업 3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은 공급을 완료를 하고 남는 잔액 17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비율이 조정되어서 155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3년 일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도 국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어서 2만 3천 산업 경쟁력 제고 단위 사업의 9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금 사육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의 도비를 확보를 해서 45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강원 양공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종봉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배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불리고 있는 ASF 사업은 세부 사업이 변경돼서 거점 소득 시설 운영비 기간제 보수로 450만 원과 운영비 1,000만 원을 감해서 293쪽으로 과목을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적 예방약 구입비로 51만 원과 구적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보상금으로 145만 5천 원을 신규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와 포획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확산되어 가고 있는 낭축봉화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2,13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운영을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연장을 하고 일명을 지원하는 데 2,23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유기동물 보호소 정화조 청소 비용으로 32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시술 진료비로 60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소 바닥 정비를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17년도 특별구급부서로 내려온 구제역 방역비인데 기교부된 1,746만 1천 원을 발생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재투자 결정을 받고 방역복 및 장갑 구입비에 46만 1천 원, 출입 차량용 방역 소독기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 운영비 450만 원과 거점 소독 시설 운영 1,000만 원은 앞에 있는 291쪽에서 세부 사업만 변경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의 농업 기반 시설 안전관리 단위 사업 4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가뭄 극복을 위한 소형 관정 개발 2개소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는 161농가에 23억 2,2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 그중 생계비 1,300만 원은 5월 30일 날 지급을 했고, 정부 지원금 3억 3,013만 2천 원과 시 예비비 7,074만 3천 원은 6월 달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해 추경에 올리는 것은 도에서 특별 지원금으로 확정된 사항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 농가 재해 복구비, 농기계 시설물 복구비로 6억 3,7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작물 피해 받은 작물의 대파대 가축 입식비로 7,73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농가 중 재난 지수가 300 미만인 농가들이 있습니다. 70만 원 미만의 농기계와 그다음에 허가가 되지 않는 농막에 대한 지원금으로 314만 8천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으로 7,074만 3천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보수로 1,212만 원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반환금의 2016년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2017년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220만 원 등 6개 사업에 4,317만 5천 원을 계산을 하게 되었고,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는 2016년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2017년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 2017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2017년 축산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에 집행 잔액 855만 9천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그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 예산안에도 이제 피해 복구비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네.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네. 복구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려왔나요, 금액들이? 예, 그게 이제 복구를 할 경우에는 네. 70%가 보조고, 그다음에 20%가 융자고,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는 어차피 농가 자부담인데, 그거는 비상대책위원과 협의를 해서 한전 쪽에서 모자라는 쪽은 보상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 하여튼 저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그 돼지열병이 이제 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외국에서 이제 베트남 등 중국 등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되는데, 한번 발생되게 되면은 바로 100% 폐사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초시는 다행스럽게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협조만 하고 방역만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산에는 이제 그런 예산들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일반 방역 예산으로 예, 그래서 그거를 감하고 일반 예. 이제 부지역 AI 방역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아 그게 예. 이제 대지열병과 관련된 예, 그 우리 피해 사례는 있나요 국내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없고요. 이 북한 지역에는 이제 발생됐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아직 남한에는 발생이 없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네.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공원 그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 저희들이 7월 1일 날 이제 네. 발주를 해서 지금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양생 기간이 참 며칠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은 뭐 공고는 8월 10일까지라고 했지만은 이번 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비가 와서 다음 주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붕을 딱 해체해 보니까 밑에 바닥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그것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에 빠져 있긴 하지만 당초 예산 금액으로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 모자릅니다. 모자라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왜 여기 반영이 이번에 요청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붕만 이제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막상 이제 그걸 이제 지붕을 해체하고 나 보니까 이게 한 10몇 년 이상을 되다 보니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또 네. 부패되고 썩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상황입니다.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292쪽에 보니까 사채 철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92쪽에 예, 예. 이 동물 사채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기 강릉에 있는 태광 실업에 키로당 5,000원씩 해가지고 폐사체가 발생되면 거기다 의뢰를 했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는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예. 그렇게 이제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보호법에 의해서 하나요? 예, 이거는?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현장에서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지금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예산 대비에서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공원녹지과 쪽에서 지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관 주사하고 그 가로수 이제 정비도 하시면서 약을 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도로변에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약을 치게 되면 네. 그 농지에 그 기준치 이상이 초과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농작물도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피해를 좀 줄이려고 지금 수관 주사, 네. 예, 지금 그 파악이 한 250그루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또 소장님께서는 그 부서장이시니까 네. 이런 부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그 조치를 이제 취해가고 계시니까요. 네. 저희들 협조 요청을 예,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이제 농로 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의 예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전에 건설도시과 쪽에서 농로 이 국어와 관련돼서 네. 그 좀 폭이 좁기 때문에 진입 도로가 예전에 양쪽에 2개였다면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밖에 안 돼요. 예. 일단은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한 절반 정도는 그 안쪽에서 이제 나오는 쪽으로 도로변으로 나오는 쪽으로 한 절반 정도는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어촌 개발공사죠. 예. 예, 그쪽에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때도 그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 개발공사 쪽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벼가 심겨져 있어서 벼가 수확하는 즉시 네, 처리하도록.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금 20도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네. 중성화 수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그 선생님께서 하시나요? 안 그러면 외부에다가 주시나요? 외부 병원 가축 병원을 개업한 수의사에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외부 가축병원. 예. 그 병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우리가
저기 먼저 1단계는 동물 방역 수의사가 있어요. 거기 네. 하고 공수의사 예. 거기 이제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병원에서도 원하면은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비가 5만 원이고 네. 수술비가 15만 원으로 올해 다 이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게 저기 각 수의 병원으로 이렇게 위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 종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중성화 수술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줄어들고 있고 가장 문제가 이제 산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 더미를 해치고 이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은데 이런 사업을 당해년도에는 다 100% 완료는 못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한 5년 정도 가면은 웬만한 들고양이들이 그런 다시는 이제 후대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네. 많은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네.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288쪽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이제 올라와 있고요. 네. 이제 그 산불로 인해서 이제 축제들이 이제 취소가 됐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농업 인구들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화가 또 되고 있고 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그 부소장님으로서 예, 지금 좋다고 과거에는 보십니까? 예. 과거 한 15년 전에는 농협이 따로 예. 또 옛날에 이제 농촌 지도서가 있을 때 농촌 지도서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분산이 돼서 네. 농업인들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모든 이제 행사의 질이 좀 떨어졌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15년 전에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농협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2,500만 원씩 돼서 예. 이제 그 사업비를 키워서 활성을 하니까 상당히 전국에서도 모델이 되고 네. 농업인들도 와서 아주 행사의 질이 좀 높아져서 네. 농업인들도 만족도도 상당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의 그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고생하신 농민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신영농 과학기술을 전시를 해서 그분들이 참 비록 고령화가 돼가고 있지만은 새로이 보급되는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가 새로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 시설, 또 뭐 인삼 재배라든가 그다음에 그 새싹 재배라든가 딸기 재배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이 새로운 작물들을 인지하고 네. 그것을 좀 후대들에게 육성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네, 네. 갖고 돌아가게끔 네, 하는 네. 것이 농업인의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네, 좋은 답변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네. 여쭐게요. 이 각 부락별로 이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벚꽃 축제, 쌈채. 그런데 이 부분들 그 축제의 첫 번째 목적은 그래도 그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구간별로 이 행사가 어떨 때는 뭐 날짜가 겹칠 때도 있고 비슷할 때 이제 운영될 때가 있는데 주차 시설도 문제가 있고요.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통합적으로 네.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 뭐 5년 단위로 끊어서든 네.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좀 과거부터 시도를 해봤는데 네.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네네. 것이.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하도문 같은 경우에는 네. 통합하기를 좀 원해서 지금까지 예. 마을 단위 축제보다는 예. 시 단위 축제를 좀 키워서 정말로 봄에 오는 상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좀 가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상도문 1, 2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 축제를 해서 마을의 토속성과 우수성을 좀 알리고 네. 좀 봄에 꽃이 필 때 마을 소득 사업으로 하기를 또 원하고 이런 네네. 양쪽의 이제 뜻이 달라서 좀 더 협의를 해보고 네네. 좀 키워가고 좀 더 좀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5년 단위 네. 예를 들어서 매년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예. 좀 협의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네, 한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항상 농민들과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신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좀 여쭤볼게요. 네. 강선홍 육성인데요. 네. 강선홍 대표 모델 농가 육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증을했네요. 138농가가 이제 강소농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전시 효과가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좀 스마트팜이라든가 새로운 농사 기법을 저기 파급 효과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을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정착되게끔 지원하는데 올해 저기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있어서 한 농가를 지원했는데 한 농가가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농가도 보면은 양봉을 새로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양봉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까워서 참 이분에게 한 번 더 지원을 해준다면은 양봉의 대표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그럼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럼 양봉을 좀 다시 시작해서 거기 기존에 하시던 분을 좀 더 첨단화되고 기상재해라든가 그런 거에서 안전성을 좀 그럼 지금 늘려가는 현재는 그럼 두 가구를 주실 예, 그래, 의향이 예. 있어요? 2천만 원이니까 상반기에 1농가, 하반기에 1농가 이렇게 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성공 사례 같은 것도 네. 꼼꼼히 챙겨 보시고 만약에 네. 그 안 된다면 뭐 접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 활력 프로그램 운행이라는 게 있네요. 네. 예, 이거는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어떠한 프로그램인가요? 저기 이목리 마을이 있는데 그 네. 마을이 옛날부터 이제 장수 마을 사업 그런 것으로 난타도 하고 뭐 또 사물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을이 이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을 참 노래 새로운 가사도 배우고 이런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게 되면은 농촌에 살아가는데 좀 재미를 느끼고 좀 더 건강하고 또 공동체 의식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그럼 이 이목리 160만 마을을. 원이 그럼 강사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몇 개월을 농병기 때만 하나요? 그러면 아니면 그 연중하게 되는 겁니다. 연중에 그래서 연중에 어떻게 일주일에 한 160... 2번, 두세 번 이렇게 정해서. 그래요? 네. 이거 가지고 돼요? 뭐 일단 상반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봉 브랜드 육성이에요. 네. 뭐 이제 자재 같은 걸 지원하시겠다 그런데 양봉. 대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이제 많이 하실 의향이신 것 같아요. 2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린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에 산불 피해 때 양봉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그래서 그분들을 피해 본 농가, 양봉 농가를 유지로 해서 이게 벌통을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그분들의 그 피해 입은 거는 산불 피해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있지만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냥 벌통을 이제 구입하려면 30만 원씩 해야 되는데 네. 재난지수에서 편성된 거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피해 본 아픔을 좀 그럼 기존 저 양봉 농가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산불 기존? 피해 받은 피해 받은 산불 피해자들만 예. 기존 그 이제 꿀벌이 안 돼 가지고 죽은 말고 산불 산불. 피해 농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그 합니다. 낭충 붕화 부패병이라는 게 이제 꿀벌 유충 바이러스 병이죠. 예.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과거에는 좀 드렸는데 요 근래 와서 한 5년 전부터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인접 시군인 양양, 고성 여기서도 자꾸 발병이 되더라고요. 한번 바이러스가 발동을 하면 다 싸그리 죽나요? 그거는 좀 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다 구제와 같이 매몰 처리하거나 태우 없애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면역 진강제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질병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진강제가 좀 상당히 고가인가 봐요. 2,130만 원.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그 가격을 보게 되면은 2,100만 원인 것 같은데. 가격은 그게 2,100, 300 1kg에 28,000원 정도 합니다. 1kg에. 그게 이제 한 3천 마리 부분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면역 증강제가 되겠습니다. 꿀벌 3,000마리를 해봤자 뭐 몇 농가가 하는 그 거예요? 한 통에 보통 보통 한 통 5만 내에서 농가가- 10만 마리가 되거든요. 한 통이. 네. 그러니까 양봉 농가가 저희들이 한 60농가 이상 되니까 이 정도. 굉장히 약소하네 그러면. 네. 새로운 이것도 이제 그 새로운 병인가 봐요. 새로운 양봉을 하다 한 보니까 5년 전부터 이제 5년 전부터. 새로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2016년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2천만 원 받아서 2천만 원을 다
반환한다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구제역이 발생되거나 AI가 발생되면 매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없어서 반환을 하게 바로 됩니다. 그냥 그 네. 금액을 다 반환시키는 예, 거예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금 사육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인데 네. 저희가 지금 가금 사육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를 본다면은 한 21가구 정도가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사육하는 농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는 한 10,000수 정도, 한 농가는 한 2,000수 정도 이렇게 두 농가가 좀 규모적으로 사육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든형 식당이라든가 네. 집에서 이제 산란용으로 좀 사육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벚꽃 축제는 뭐 이제 해마다 하는 축제죠. 네, 올해 네. 이제 산불 때문에 이제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쌈치 축제는 앞으로는 못 하겠네요. 아니요, 쌈초 축제는 이제 새로운 마을에서 네. 아까 김명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축제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을에서 지금 축제 장소가 좀 약간 좀 불비하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 장소를 모색을 해서 뭐 추진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285쪽에 이제 농산물 포장지 지원, 네. 예, 이 부분 이제 어제 그 농업인 그 행사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네. 내 손에서 바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이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네. 그런 거를 잘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지금 이제 증액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하여간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좀 맞춤 예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잘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농업이 이제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289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자부담이 좀 들어가나요? 자부담도 있고 햇삽 인증을 좀 받아야 되고 햇삽 아. 인증을 받게 되면은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마을이나 농가에서 설치되어 있는 가공장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고 농가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자부담이- 쌀에 관한 건가요? 네? 쌀 관련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장천에는 장 가공장하고 네, 메주 가공장이 네, 네. 있고 노악동에는 들기름 가공 공장이 있고 은골에는 딸기 쿠키 가공장이 있고 네네. 대포동 상도밀 마을에는 떡 가공장이 있고 또 참기름 공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5천만 원씩 넣고 햇삽 인증을 받기에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네. 농가들이 이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했지만 네. 뭐 자부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부담 몇 %쯤 되죠? 한 20% 정도. 20%.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예. 자부담을 해야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예산은 내려오는데 실제 저희 지역의 또 그 농업 자체가 대규모나 마을 단위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이제 반납이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해년도가 좀 말고 저희 그 농촌 마을이 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속초에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굉장히 요구하시잖아요. 예. 뭔가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막상 또 행정에서 그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매칭되기가 쉽지가 않은 예. 이렇게 반납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다시 좀 고려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292쪽에 보면 그 유기동물 관리 운영인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 기간제 근로자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명인데 8개월까지 쓸 수가 있어서 네. 그거를 166일에 썼어요. 그래서 그걸 304일로 늘고 한 분은 네, 네. 한 분은
새로이 90일짜리를 한 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한 사람분인 거죠. 두 사람이요. 이것도 두 사람분이 네, 들어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초과 근무 수당과 이제 연차 수당은 보면 거기는 또 2명이 되어 있고, 네. 네, 그래서 급식비가 이제 16개월로 잡혀 있는 거군요. 12개월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럼 요 말씀만 좀 잠깐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이 유기동물 관리 운영이 유기동물 보호소 쪽에 그쪽 인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무슨 사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기존에는 애견협회가 네. 한 10여 년 동안을 유기동물 보호소를 이제 거의 저희들이 의존하다시피 네.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에서 이제 관리도 그분들이 좀 해주시고 포획도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 왔는데 올해 5월달에 동물보호협회가 창단이 되면서 네. 그동안 너무 애견협회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이제 새로 결성하신 동물보호협회 지금은 이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기동물협회로 네. 유기동물보호협회로 바뀌었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유기동물협회로 동물보호협회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견협회와 유기동물보호협회가 두 개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의 이제 갈등을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센터 옆에서 보면은 그것이 장벽이고 벽이 같이 보이지만은 네. 우리가 센터에서 더 큰 틀에서 다른 관점을 본다면은 두 단체 다 네. 유기동물을 사랑하고 애견을 사랑하는 그런 발전돼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심이 없다면은 그런 갈등이 없거든요. 그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 갈등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근데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물보호협회가 그동안 너무 애견협회에 지원이 되었다라고 네. 창단하면서 이야기됐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네. 결국은 어떤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동물보호협회가 이제 창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활동하셨던 부분들이신 거죠. 예. 맞나요? 예. 그러면 애견협회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단체를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는데 왜 그쪽이 계속 무슨 지원이 너무 치우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저희들이 이게 이해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네. 좀 지금 상황들은 그런 갈등의 수위가 좀 이렇게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을 지금 숙초시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지원해 왔던 상황이라면 좀 들어서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 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동안은 듭니다. 많이 이제 모여서 네. 이제 뭐 안락사가 아니고 참 인도적 처리 네, 그런 방법도 네. 이제 협의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게 안 되고 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축산 방역에서 그 업무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AI라든가 구제역 그런 곳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이제 의존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4월 1일자로 동물보호 TF팀이 이제 결성이 돼서 네. 그동안 의존해 왔던 그런 업무들을 동물 TF팀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네. 업무를 이제 직접 이제 장악을 해서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이제 동물보호 TF팀에서 주관적으로 간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이해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그동안 많이 의존해 왔다는 것이 의존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그 협회의 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책임감 있게 먼저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이전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상황의 어떤 민간 단체들이 좀 더 많은 그 협력과 지원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좀 해왔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냥 이제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먼저 해오는 상황들이 희생도 많고 노고도 많아요. 그래서 네. 환경이 좋아지고 저희가 이제 합리적 행정을 한다라는 이유 하에 너무 지나치게 그 지난 세월에 대한 공헌이나 이런 것 없이 다시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놓고 어떤 일을 좀 평가하고 이러기에는
좀 책임져야 될 부분 행정에서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애견협회 쪽에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우리 또 팀에서 많이 이제 조언을 하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그동안 그 주관적으로 가지 못했던 것을 이제 동물보호 정식 팀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갈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핸들링해 가면서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 네. 네. 하여간에 그 애견협회와 유기동물 보호협회 지금 이제 자꾸 제가 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따로 좀 더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관심과 어떤 이해를 좀 예. 돋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지금 이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지금 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네. 갈등이 생기고 한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제 그 동안에 속초 애견협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업무를 관계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 그 지금 사실상의 애완동물에 대한 불모지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그 일해온 그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공로를 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뭐 안 좋게 왜곡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가지고 참 뭐 억울한 그런 하소연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쪽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 저 진짜로 이 털을 닦아놓고 나름대로 쌓아온 그런 단체 개인이나 단체의 후발주자들이 또 이제 나가서 대립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참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이게 어차피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네. 단체고 모임인데 그렇습니다.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네. 유지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그 공적을 인정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충분히 10년 동안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또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서 서로 네. 상대방을 인정하지 네.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욱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다 보듬어 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한쪽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당하면 오히려 더 좀 사태는 안 좋아지니까 네, 잘 알고 네, 노력해 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좀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방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장님. 네. 하여튼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서부터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많이 딱딱하게 했는데 하나씩 풀어나가자고요.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네. 의원들이 뭐 말로만 한다지만 저 여기를 또 가봐도 또 가보고 또 가봐도 실망이고 십몇 년 동안 어느 협회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끌어왔는지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협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참 의문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 아주 고무적이고 사람을 한 사람만 가지고 며칠을 썼죠. 일단은 추가가 돼서 빈틈을 없게 만드시는 그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이 바닥에 관한 것과 이제 동물에 관한 거 그런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해서는 또 올려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운영을 해 가야 되느냐. 운영하는 업체는 어디 협회에서 하든 보호소 뭐 또 다른 협회에서 하든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00만 원 상수 그 물 공급 때문에 500만 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예, 물 확보해서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라도 네. 물을 그때그때 쓸 수 있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명길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원래 이거 유기동물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는 일반 폐기물이었어요. 쓰레기 봉투에 그냥 담아서 네. 늘
아직도 그 법은 개정이 되질 않았는데 정서상 요즘에 정서상 이제 소확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화면 좀 키워주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어느 협회에서 했던 우리가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래도 관리 가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죠. 요거 이제야 이제 TFT 만들어서 직접 관리 들어가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바닥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유기동물이 사는 바닥이에요. 총선을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네. 이 바닥이. 그다음에 이 보도블럭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바닥입니다. 이게 암만 해도 안 떨어져요. 네. 가서 땀을 흘리고 막 밀어대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청소하고 나면 어디 배수로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몇 년이 이렇다는 거죠. 십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해온 거예요. 십몇 년을 지금 철저하게 다 가다 놓고 이게 무슨 유기동물인지 뭔지 식용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보는 의원은 배수로도 없어요. 물 청소를 하고 나면 저번에 사무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이 예산인데 죄송합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주유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토지 개량을 해서 그게 다 중화를 시켜서 일반 토양이 돼야 주유소 땅을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죠. 예. 이거 나중에 토지 개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비를 지금 600만 원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구배와 배수로하고 청소를 하게 되면 다 구배 배수로를 각 사마다 견사마다 만들어서 배수로를 통해서 정화조로 들어갈 거고 네, 이 그렇습니다. 정화조 우리 또 청소비가 또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물을 확보가 돼 있고 네. 이제는 뭔가가 이제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사무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거 있죠. 우리 강아지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자. 그거는 또 협회, 이 협회든 저 협회든 협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하든 아니면 중앙에서 뭐 애견 협회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냥 뭐 엄청나요. 강아지 하나 잘못되면 그냥 뭐 전국에서 뭐 날리고 좀 네. 이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 개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 털을 좀 걷어냈냐면 불로 태워버렸어요. 떨어지질 않아서 네. 토치를 태워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토치로 사람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변해가죠. 근데 여기는 또 묻으면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각 우리가 저기 새로 만든 데하고 지금 냉장고들이 있는데 쪽은 그런 대로 뭐 바닥이 괜찮지만 그 옆에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에 있던 고 부도블록하고 중간 거하고 이쪽 거는 우리 바닥을 그 이 비용 갖고 깔 수 있나요? 예. 되는 거죠. 예, 견적을 봐서 600이면은 가능합니다.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추경이 이회 추경이 지금 7월 하여튼 뭐 20일 지나면 끝나면 8월에는 가능한 거죠. 바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사람도 미리 좀 구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보호소는 사람을 그러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죠. 진짜 강아지를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강아지가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포획을 해서 안 아프게 아픈 애를 안 아프게 만들어서 예쁘게 털도 깎이고 해서 분양까지 이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은 한번 버림을 받은 애들이잖아요. 네. 저번에 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는 기반 조성들을 좀 확실하게 해보자. 네. 그다음에 다른 쪽에 참 박식하신데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아마 영역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번에 예산 우리 2차 추경에서 예산이 나가면 관리 감독, 네. CCTV도 좀 최대한 좀 하려고 하고 TF팀에 두 분 계시니까 네.
교대 교대를 좀 해서 현장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예, 가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예, 협회는 협회대로 놔두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 네. 하여튼 산불 이후부터 여태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익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